타다닥 급하게 달리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한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며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일일이 신고 접수 맞죠? 광명여자고등학교 광명여고 뒤편 구간 3층입니다. 학생이 출혈이 너무 심해요. 일일이 상황실 직원이 차분하게 물었다. 선생님, 침착하세요. 학생이 다쳤습니까? 임신 9달로 보이는데 지금 양수가 터졌어요. 급하게 애를 낳으려는 것 같아요. 네, 임신이요? 지금 학교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의 목소리가 더욱 절박해졌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이 학생만이 아니에요. 이 방에 여학생이 12명이나 있어요. 전부 다 배가 불렀어요. 임신한 겁니다. 멀리서 여학생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상황실 직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 12명이요? 선생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임신한 학생이 12명이라고요? 네, 12명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학교엔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날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광명여자고등학교에 부임한 지 37일째 되는 날이었다. 10년 동안 쫓아온 괴물의 실체를 마침내 눈으로 확인하는 날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남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새로운 담임 미쳤나 봐. 구간에 왜 올라간 거야? 형,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진짜 경찰 부른 것 같은데? 급하게 걷던 발소리가 멈췄다. 누군가 마주친 것이다. 김태수? 차갑게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남학생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네, 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너희 아버지 대성건설 김철호 부사장 맞지? 긴장감이 흘렀다. 남학생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게 선생님이랑 무슨 상관이신데요? 10년 전 화명여자고등학교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어. 그때도 내 아버지가 5억 원 들고 와서 입막음했지. 기억나니? 남학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뭔 소리예요?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발소리가 들렸다. 난 이지은이야. 그때 그 사건 담당했던 형사. 내 아버지가 돈으로 묻어버린 그 사건에서 한 여학생이 죽었어. 내 조카였거든. 16살 박서연. 기억나냐?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다. 남학생이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다. 미친년.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도망가지 마. 어차피 이번엔 한 명도 못 빠져나간다. 10년을 준비했거든. 경찰과 구급대원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무전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형사 배지를 내려놓은 게 10년 전이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이 사건을 잊은 적이 없었다. 교사 자격증을 딴 것도, 이 학교에 지원한 것도 전부 계획이었다. 100명의 아이들, 23명의 가해자들, 그리고 1명의 복수자. 오늘부터 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다. 오디오 드라마 100개의 비밀. 한 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025년 4월 7일 월요일.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던 아침이었다. 이른 아침 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소리가 들렸다.
교무실 문이 열렸다. 아, 이지은 선생님. 오늘부터 2학년 4반 담임 맡으시는 거 맞죠? 교감이 밝게 인사를 건넸다. 이지은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교감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허허, 45살의 첫 발령이라니. 늦깎이 선생님이시네요.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가장 오래 한 건 상담 일이었어요. 교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애들한테 딱이겠네. 요즘 애들 마음이 많이 복잡하잖아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이지은은 학교를 둘러보았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학교였다. 2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 작은 운동장, 봄꽃이 핀 화단. 하지만 이지은은 알고 있었다. 이 학교가 10년 전 그 학교와 같은 재단 소속이라는 걸, 이름만 바꿨을 뿐이라는 걸. 교실 문이 열렸다.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잠시 멈췄다. 이지은이 밝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담임을 맡게 된 이지은입니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선생님은 늦게 교사가 됐어요. 그전엔 다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오세요. 한 여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우리한테도요? 그럼요. 모두한테요. 점심시간이 되었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첫날부터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2학년 4반 여학생 32명 중에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 학생은 고작 10명이었다. 나머지는 교실에 남아서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지은이 한 학생의 책상 옆으로 다가갔다. 민지야, 점심 안 먹니? 민지가 기운 없이 대답했다. 배 안 고파요. 아침은 먹었어? 민지가 고개를 돌렸다. 네. 거짓말이었다. 아이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그리고 이지은이 손을 뻗자 움찔하고 몸을 움츠렸다. 이지은은 알고 있었다. 이런 반응이 뭘 의미하는지. 오후 수업 종이 울렸다. 학생들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속삭였다. 야, 민지야. 오늘도 가야 돼? 민지가 한숨을 쉬었다. 응. 오빠가 연락 왔어. 또, 너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잖아. 어쩔 수 없잖아. 돈도 필요하고. 이지은이 가까이 다가갔다. 민지야, 어디 가니? 민지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네. 아, 학원이요. 무슨 학원? 민지가 버벅거렸다. 그냥 영어 학원이요. 또 거짓말이었다. 아이는 가방도 안 들고 나갔다. 학원 가는 학생이 빈손으로 갈 리 없었다. 이지은은 멀찍이서 따라갔다. 거리 소음이 들렸다. 민지는 학교 뒤편 모텔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30분쯤 지나서 한 중년 남자와 함께 나왔다. 남자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뭐라고 속삭였고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돈 뭉치를 받았다. 이지은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 순간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조카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문자 메시지. 이모 미안해요. 전 더러운 애예요. 살 자격이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16살이었다.
핸드폰 진동 소리가 울렸다. 여보세요? 이지은 선생님 맞으시죠? 저 광명여고 보건교사 정미숙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는데요. 무슨 일이신데요? 보건교사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다. 학생 한 명이 보건실에서 쓰러졌는데 이게 이상한 게 선생님이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실에서 쓰러진 학생,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담임 이지은이 발견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 계속해서 들어보시라. 보건실 문이 열렸다. 정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교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기, 커튼 안쪽에 누워 있어요. 2학년 4반 박수진 학생인데, 커튼이 젖혀졌다. 이지은이 놀라서 숨을 멈췄다. 이게, 보건교사가 속삭였다. 임신 같아요. 배가 적어도 5달은 넘어 보여요. 병원에 연락은 하셨어요? 보건교사가 머뭇거렸다. 그게 교감 선생님한테 먼저 보고하라고 해서요. 학교 방침이래요. 이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병원이 먼저예요. 지금 당장 구급차 부르세요. 학생이 신음하며 깨어났다. 선생님, 이지은이 다가갔다. 수진아, 괜찮아. 지금 병원 갈 거야. 수진이 울먹였다. 안 돼요. 병원 가면 안 돼요. 오빠들이, 오빠들? 무슨 오빠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수 오빠가 알면 저 죽어요. 복도에서 급하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교감이 헐떡이며 문을 열었다. 이 선생님, 뭐 하는 겁니까? 구급차는 왜 불러요? 학생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병원에 가야죠. 교감이 목소리를 낮췄다. 이 선생님 처음이셔서 모르시는데 우리 학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조용히 처리하는 게 방침입니다. 이지은이 차갑게 물었다. 조용히 처리요? 학생이 임신했는데요? 교감이 당황했다. 쉿, 목소리 좀 낮추세요. 다른 애들 들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애들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진이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긴장감 도는 침묵이 흘렀다. 교감이 얼굴을 굳혔다. 그게 무슨 소리요? 오늘 낮에 봤습니다. 우리 반 민지가 학교 뒤 모텔에서 나오는 거요. 중년 남자한테 돈 받더군요. 교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학생 개인 일이고 이지은이 한 걸음 다가섰다. 개인 일이요? 15살 아이가 성매매하는 게 개인 일입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임신했어요. 이것도 개인 일인가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교감이 당황했다. 이 선생님, 당신 첫날부터 일을 너무 크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큰 일입니다. 선생님은 모르셨어요? 교감이 말을 잃었다. 나는 구급대원들이 들어왔다. 교감의 얼굴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교무실에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지은은 학교 시스템에 몰래 접속했다. 10년 전 형사 시절 사이버 수사대에서 배운 기술이 아직 유효했다. 파일이 열렸다. 보건실 기록이었다. 지난 3년간의 기록. 임신 테스트 양성 반응. 7명, 15명, 21명. 이게 1년치였다.
3년이면 43명. 그리고 이건 공식 기록이었다. 숨긴 게 더 있을 것이다. 문이 열렸다. 이지은이 깜짝 놀랐다. 보건교사였다. 이 선생님? 아직도 계셨어요? 이지은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내일 수업 준비하고 있었어요. 보건교사가 망설이다가 물었다. 저기, 이 선생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진짜 상담 일하셨어요? 긴장감이 흘렀다. 왜 그러시는데요? 보건교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수진이 다룰 때 보니까 꼭 경찰 같으시더라고요. 말투도 행동도. 이지은이 미소 지었다. 그래요? 원래 좀 단호한 편이에요. 이 학교 조심하세요. 생각보다 깊어요. 전 3년 있었는데 아직도 다 모르겠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아요. 정 선생님도 알고 계셨군요. 보건교사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전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가족도 있고, 집 대출도 있고, 전 비겁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살아남으신 거예요. 보건교사가 눈물을 글썽였다. 근데 이 선생님은 다르시죠? 뭔가 준비하고 오신 것 같아요. 이지은이 조용히 대답했다. 네. 10년 준비했어요. 빗소리가 시작되었다. 그날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신호처럼. 43명.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숫자는 훨씬 더 클 거란 걸 이지은은 이미 알고 있었다. 43명의 기록하지만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담임 이지은은 과연 진실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난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다. 하지만 복도 분위기가 어딘가 달랐다.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야, 들었어? 수진이 병원 갔대. 진짜? 무슨 일인데? 쉿, 조용히 해. 태수 오빠가 지나가잖아. 복도 끝에서 남학생 5명이 걸어왔다. 선두에 선 학생이 김태수였다. 18살 3학년.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일진 리더였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줬다. 이지은이 복도에서 태수와 마주쳤다. 태수가 먼저 말을 걸었다. 선생님, 어제 수진이 데려가셨다면서요? 그래. 응급 상황이었어. 태수가 비웃듯 말했다. 응급 상황이요? 뭐가 그렇게 급했는데요? 이지은이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알 필요는 없어. 학생 개인정보니까. 태수 뒤에 선 남학생 하나가 끼어들었다. 선생님, 우린 수진이 친구예요. 당연히 궁금하죠. 친구? 이지은이 되물었다. 태수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네, 친구요. 선생님은 첫날이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우리 학교에선 저희가 애들 다 챙겨요. 특히 여자애들은요. 챙긴다는 게 무슨 의미지? 태수가 웃었다. 보호해준다는 거죠. 요즘 세상 무섭잖아요. 나쁜 애들 많고. 그래서 저희가 책임지고 지켜주는 거예요. 이지은은 알고 있었다. 이런 말투를, 이런 눈빛을 10년 전에도 똑같았다.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배하고 관리한다는 이름으로 착취하는 구조. 그래. 그럼 태수 너는 몇 명이나 지켜주고 있니?
태수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뭐, 대충 한 반에 10명쯤요? 저희가 워낙 의리 있잖아요. 의리. 좋은 말이네. 그런데 태수야, 의리라는 게 일방적인 건 아니잖아. 너희가 뭔가 해주면 애들도 뭔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태수 뒤에 선 남학생들이 웅성거렸다. 태수가 웃음을 멈췄다.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궁금해서 너희가 여학생들 보호해주는 대가로 받는 게 뭔지. 긴장감이 흘렀다. 태수가 이지은을 똑바로 쳐다봤다. 선생님, 혹시 저희한테 오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오해? 무슨 오해? 저희 나쁜 애들로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냥 친구들 챙기는 거예요. 이지은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래. 선생님이 오해했나 보다. 그럼 앞으로 잘 지켜보자. 너희가 정말 친구들 잘 챙기는지. 태수가 비웃으며 뒤돌아섰다. 네, 두고 보세요. 점심시간이 되었다. 이지은은 교실에 남은 학생들을 관찰했다. 어제와 똑같았다. 10명도 안 되는 학생들만 급식실로 향했고 나머지는 엎드려 있었다. 이지은이 한 학생에게 다가갔다. 은지야, 너도 점심 안 먹어? 은지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다. 선생님, 배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 그냥, 여기. 은지가 배를 감쌌다. 이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임신 초기 증상이었다. 보건실 갈까? 은지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나아요. 은지야, 선생님한테 말해봐. 혹시 힘든 일 있니?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다. 그때 교실 문이 열렸다. 태수의 무리 중 한 명이었다. 선생님, 은지 좀 데리고 나가도 돼요?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요. 이지은이 물었다. 무슨 얘기? 그냥 친구 얘기요. 사적인 거. 은지가 벌떡 일어났다. 선생님, 전 괜찮아요. 잠깐 다녀올게요. 은지가 서둘러 나갔다. 남학생이 은지의 팔을 잡고 복도로 끌고 갔다. 이지은이 뒤따라갔다. 복도 끝 비상계단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야, 새 담임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무 말도 안 했어. 진짜야. 거짓말하지 마. 표정 보니까 뭔가 말하려고 했잖아. 아니라니까. 너 요즘 왜 이래? 맨날 아프다고 하고 연락도 안 받고 일 나가기 싫은 거야? 아니야. 그냥 진짜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으면 병원 가든가. 근데 병원비는 어떻게 낼 건데? 내가 번 돈 다 어디 갔는데? 은지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조금만 쉬면 안 돼? 안 돼. 오늘 저녁 약속 있어. 사장님이 널 지명했거든. 알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지은이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남학생이 놀라서 뒤돌아봤다. 선생님? 은지, 교실로 돌아가. 남학생이 비웃었다. 선생님, 저희 사적인 대화 중인데요. 사적인 대화를 학교에서 하면 안 되지. 은지, 어서 가. 은지가 고개를 숙이고 교실로 돌아갔다. 남학생이 이지은을 노려봤다. 선생님, 너무 참견하시는 거 아니에요? 참견? 학생 보호하는 게 교사 의무야. 보호요? 은지는 저희가 보호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모르는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지은이 차갑게 웃었다. 그래. 그럼 너희가 어떻게 보호하는지 앞으로 잘 지켜보겠다.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남학생의 얼굴이 굳었다. 무언가 들킨 듯한 표정이었다. 방과 후 이지은은 은지를 멀리서 따라갔다. 은지는 학교를 나서자마자 한 승용차에 올라탔다. 운전석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차는 시내 호텔 쪽으로 향했다. 이지은은 차 번호를 메모했다. 그리고 10년 전 함께 일했던 후배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차량 조회 부탁한다고. 30분 후 답장이 왔다. 차 주인은 지역 유지였다. 모 건설 회사 임원이었다. 그리고 10년 전 화명여고 사건 때도 이름이 거론됐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었다. 이지은의 손이 떨렸다. 10년이 지났지만 같은 사람들이 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 아니, 더 대담해졌다. 이번엔 학교 자체가 시스템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이지은은 노트에 이름들을 적기 시작했다. 김태수, 그의 아버지, 지역 유지들, 교감,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큰 손들. 100명의 피해자 뒤에는 거대한 조직이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이지은은 매일 학생들을 관찰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특정 학생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방과 후에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얼굴이 더 어두워져서 돌아왔다. 교무회의 시간이었다. 교감이 발표했다. 다음 주부터 구간 건물은 폐쇄합니다. 시설이 노후화돼서 안전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한 교사가 물었다. 그럼 그쪽 교실 쓰던 동아리들은 어떡하죠? 신관 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구간은 당분간 출입 금지예요. 이지은이 손을 들었다. 교감 선생님, 구간은 언제부터 안 쓴 건가요? 한 2년 됐나? 학생 수가 줄어서 교실이 남아돌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폐쇄하는 거죠? 교감이 잠시 머뭇거렸다. 그냥 안전 점검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요. 거짓말이었다. 교감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지은은 확신했다. 구간에 뭔가 있었다. 그날 밤 이지은은 학교에 남았다. 밤 11시 경비원이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간 후였다. 이지은은 구간으로 향했다. 구간 건물은 을씨년스러웠다. 복도에 불이 꺼져 있었고 먼지 냄새가 났다. 손전등을 켜고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끝에 자물쇠로 잠긴 방이 있었다. 이지은은 형사 시절 배운 기술로 자물쇠를 땄다. 문이 열렸다. 안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다. 손전등을 비췄다. 방 안에는 간이 침대 12개가 놓여 있었다. 침대마다 깨끗한 시트가 깔려 있었고 옆에는 링거 거치대가 있었다. 한쪽 벽에는 캐비닛이 있었다. 이지은이 캐비닛을 열었다. 의료용품들이 가득했다. 소독약, 붕대, 진통제,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 배란 테스트기, 산후조리 약품들. 이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책상 위에 파일이 있었다. 이지은이 파일을 열었다. 학생 명단이었다. 이름, 학년, 반, 그리고 날짜들. 임신 확인일, 출산 예정일, 출산일, 퇴원일. 명단에는 4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지은은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침대, 의료용품, 명단, 모든 것을.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었다. 이지은은 재빨리 불을 끄고 옷장 뒤에 숨었다. 문이 열렸다. 3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오늘은 몇 명이래? 둘. 하나는 이번 주 안에 나올 거고, 하나는 이제 막 들어왔어. 7개월짜리. 응. 아직 시간 있으니까 이쪽으로 옮겼대. 남자들이 침대를 점검했다. 이지은은 숨을 죽였다. 남자 중 1명이 교감이었다. 다른 2명은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다. 다음 주에 넘길 애들은 교감이 서류를 펼쳤다. 셋. 전부 건강하고 문제 없어요. 입양 신청자들도 이미 확정됐고요. 금액은 한 건당 3천, 총 9천이요. 좋아. 그럼 이번 달 실적은 괜찮네. 1학년 신입생 중에 후보는 한 10명 정도 찍어뒀어요. 다음 달부터 접근할 예정이고요. 이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저들은 학생들을 상품처럼 거래하고 있었다. 3천만 원씩 받고 아기를 팔고 있었다. 남자들이 방을 나갔다. 이지은은 한참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래층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 주 토요일 약속 확정됐어요. 애들 6명 데리고 오면 돼요. 장소는 전에 쓰던 그 펜션. 사장님들 5분 오신대요. 돈은 1인당 200, 총 1200이요. 이지은은 녹음 버튼을 눌렀다.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조심스럽게 녹음을 시작했다. 야, 근데 새 담임 때문에 요즘 애들이 좀 불안해하던데? 이지은? 걔 별거 아니야. 그냥 정의감 넘치는 초짜 교사지. 곧 포기할 거야. 포기 안 하면? 그럼 방법이 있지. 10년 전에도 해봤잖아. 조카 하나 정리하니까 형사년이 바로 입 다물더라. 이지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저들이 서연이를 죽인 거였다. 자살이 아니었다. 살인이었다. 그래도 조심해.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 CCTV도 많고 애들도 SNS하고 그러잖아. 걱정 마. 교육청에도 우리 사람 있고 경찰서에도 있어. 다 관리되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계단을 내려갔다. 이지은은 구간을 빠져나왔다. 손이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학교로 돌아와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사진, 녹음, 명단. 그리고 10년 전 자료까지 전부. 이제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단순히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저들은 경찰과 교육청까지 소나기에 넣고 있었다. 이지은은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피해 학생들의 증언이었다. 100명의 목소리가 모이면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지은은 보건교사 정미숙을 찾아갔다. 정 선생님, 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정미숙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무슨 도움이요? 학생들을 구하고 싶어요. 선생님도 함께 해주세요. 정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전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더 많은 아이들이 다칠 거예요. 10년 전처럼. 정미숙이 고개를 들었다. 10년 전이요? 네. 화명여고 사건. 제 조카가 거기서 죽었어요. 선생님, 이번엔 한 명도 더 잃고 싶지 않아요. 정미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도울게요. 정미숙이 도와주기로 한 후 이지은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학생을 찾아야 했다. 피해자들 중에서도 말할 용기가 있는 학생을 찾는 게 급선무였다. 며칠을 관찰한 끝에 이지은은 한 학생에게 눈길이 갔다. 3학년 최유진. 작년에 출산했다는 기록이 명단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학생들과 달리 태수 무리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 방과 후 이지은은 유진을 불렀다. 유진아, 잠깐 얘기 좀 할까? 유진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사무실이 아니라 밖에서 얘기하자. 카페 갈까? 유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다. 구석 자리에 앉아 이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유진아, 선생님이 뭘 알고 있는지 말해줄게. 너 작년에 아기 낳았지?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구간 3층에 있는 방을 봤어. 명단에 내 이름도 있더라. 유진이 일어서려고 했다. 이지은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도망가지 마. 선생님은 너를 고발하려는 게 아니야. 도와주려는 거야. 도와준다고요? 어떻게요? 아무도 못 도와줘요. 저들은 너무 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도 알아. 저들이 얼마나 무섭고 강한지. 10년 전에도 봤거든. 근데 유진아, 이번엔 달라. 선생님은 준비하고 왔어. 준비요? 응. 증거도 있고 도와줄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이야. 너희가 말해주면 세상이 움직여. 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말하면 죽어요. 진짜로요. 누가 그렇게 협박했니? 태수 오빠요. 그리고 다른 어른들도요. 제가 만약 밖에 말하면 부모님한테 알린다고, 학교에서 쫓겨난다고, 아니면 없앤다고. 유진이 울기 시작했다. 이지은이 유진의 손을 꽉 잡았다. 유진아, 10년 전에 선생님 조카도 똑같은 말 들었어. 그리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16살이었어. 유진이 이지은을 올려다봤다. 선생님 조카가요? 응. 서연이. 그때 선생님은 형사였어. 근데 사건을 막지 못했어. 증거가 부족하다고, 증언이 없다고 해서 범인들이 다 풀려났거든. 그 후로 10년 동안 준비했어.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유진이 눈물을 닦았다. 선생님, 진짜 형사였어요? 응. 15년 했어. 성폭력 전담이었고. 그럼 정말 우릴 도와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근데 너희 도움이 필요해. 유진아, 용기 내줄 수 있겠니? 유진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뭘 하면 돼요? 일단 내 이야기를 들려줘.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유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1학년 때였어요. 집이 가난해서 항상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선배 언니가 다가왔어요. 쉽게 돈 벌 수 있는 알바가 있다고. 처음엔 진짜 그냥 술자리였어요. 아저씨들이랑 밥 먹고 얘기하면 10만 원 받고. 그 다음은 한 달쯤 지나니까 달라졌어요. 방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싫다고 했더니 언니가 찍어둔 사진 보여주면서 협박했어요.
학교에 퍼뜨린다고, 부모님한테 보낸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진이 목이 메었다. 이지은이 기다려줬다. 2학년 됐을 때 임신한 걸 알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보건실 갔더니 보건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한테 데려갔어요. 교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조용히 처리해 준다고. 그리고 구간으로 데려갔어요. 출산은 어땠어? 무서웠어요. 아무도 없고 간호사 한 명만 와서 도와줬어요. 아기 낳고 나서 얼굴도 못 봤어요. 바로 데려갔거든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 후에는 한 달 쉬고 다시 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일하라고 했어요. 거절하면 임신했던 거 다 퍼뜨린다고. 그래서 올해 초까지 계속했어요. 올해 초에 끝낸 거야? 네. 더는 못하겠어서 가출했어요. 한 달 동안 PC방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잡혀왔는데 그때 제가 미친 척 했어요. 자해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랬더니 저들이 포기했어요. 쓸모없는 애라고. 이지은이 유진을 안아줬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대단해. 유진이 이지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울음이 멈추자 유진이 물었다. 선생님, 저 말고도 많아요. 우리 학년만 해도 15명은 돼요. 그리고 1학년, 2학년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지. 어떻게 아세요? 명단 봤어. 지난 3년간 기록이 48명이었어. 근데 그게 공식 기록이니까 숨긴 게 더 있을 거야.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보건실 안 거친 애들도 많아요. 임신 안 된 애들은 기록에 안 남으니까. 유진아, 다른 친구들도 설득할 수 있겠어? 함께 증언해 줄 수 있는 친구들? 해볼게요. 근데 다들 너무 무서워해서 천천히 해. 급하게 하면 들킬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확실한 친구들만. 유진이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다. 선생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그래, 뭐든지.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도 위험하잖아요. 이지은이 씁쓸하게 웃었다. 실패해도 괜찮아. 최소한 시도는 하는 거니까. 10년 전엔 아무것도 못했거든. 이번엔 끝까지 가볼 거야. 그럼 전 선생님 믿을게요. 친구들도 설득해 볼게요. 유진이 일어섰다. 예전과 다른 눈빛이었다.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보였다. 일주일 후 유진은 3명의 친구를 데리고 왔다. 모두 피해자였고 모두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지은은 4명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녹음했다. 날짜, 장소, 가해자 이름, 구체적인 상황들. 그리고 정미숙은 지난 3년간의 보건실 기록을 몰래 복사해 왔다. 임신 테스트 결과, 상담 기록, 의료 처방전들. 모든 게 증거였다. 이지은은 또 다른 동맹도 확보했다. 학교 청소 아주머니였다. 그분은 10년 넘게 학교에서 일하며 모든 걸 봐왔다. 구간에서 울음소리 들은 것, 한밤중에 드나드는 수상한 차들, 학생들의 변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다. 선생님, 전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라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더 많이 봤죠. 이 학교가 지옥인 거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왜 신고 안 하셨어요? 누구한테요? 교감도 알고, 교육청도 알고, 경찰서도 아는데. 전 날품팔이 아줌마예요.
누가 제 말 믿겠어요? 이번엔 달라요. 증거가 있고 증인이 많아요. 아주머니 증언도 중요해요. 청소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그럼 전 기꺼이 할게요. 이 아이들 불쌍해서 잠도 못 잤어요. 동맹이 모였다. 정미숙, 유진과 친구들, 청소 아주머니, 그리고 이지은. 약하고 작은 사람들의 연대였지만 진실은 그들 편이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이었다. 언론과 경찰에 동시에 고발하는 것. 하지만 조심해야 했다. 적들은 이미 경찰서와 교육청에 사람을 심어놨으니까. 이지은과 동맹들이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다. 유진은 7명의 친구를 더 설득했다. 11명의 증언, 48건의 기록, 그리고 구간의 사진과 녹음. 점점 준비가 갖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적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교감이 이지은을 불렀다. 이 선생님, 잠깐 교감실로 오세요. 교감실에는 교감 혼자가 아니었다. 체육교사 2명이 함께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앉으세요. 이지은이 침착하게 앉았다. 교감이 서류를 꺼냈다. 이 선생님, 요즘 학생들이랑 자주 만나시더라고요? 네, 상담하고 있어요. 제 역할이잖아요. 상담이요? 근데 왜 학교 밖에서 하세요? 카페나 식당에서? 이지은은 당황하지 않았다.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학생들이 학교에선 편하게 얘기 못 하더라고요. 밖에서 만나니까 더 솔직하게 말해줘요. 체육교사 중 한 명이 끼어들었다. 근데 선생님, 학생들한테 이상한 질문 하신다면서요? 집안 형편이나 사생활 같은 거? 상담하려면 당연히 물어봐야죠. 학생 이해하려면요. 교감이 책상을 탁 쳤다. 이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대체 뭘 하려는 겁니까? 이지은이 교감을 똑바로 쳐다봤다. 학생들 보호하려는 거예요. 제 의무니까요. 보호요? 오히려 선생님이 학생들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쓸데없는 질문하고 과거 일 들춰내고. 과거 일이요? 무슨 과거 일 말씀이신가요? 교감이 말문이 막혔다. 실수였다. 과거 일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 아무튼 이제부터 학생 상담은 학교 안에서만 하세요. 그리고 상담 내용은 저한테 보고하고요. 그건 상담 윤리에 어긋나는데요. 학생 비밀은 보장돼야 하니까요. 교감이 일어섰다. 여기는 제가 관리하는 학교예요. 제 방침을 따르세요. 안 그러면 뭐죠? 계약직이시잖아요. 올해 말에 재계약 안 될 수도 있어요. 협박이었다. 이지은은 예상했던 수순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은이 일어나 나가려는데 체육교사가 막아섰다. 잠깐만요, 선생님. 혹시 구간 간 적 있으세요? 구간이요? 폐쇄됐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CCTV에 선생님 같은 사람이 찍혔거든요. 밤에 이지은의 심장이 빨라졌다. 들킨 것이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CCTV가 구간에도 있어요? 폐쇄한 건물에? 체육교사가 당황했다. 또 실수였다. 폐쇄한 건물에 왜 CCTV를 작동시켜 놨겠는가? 아무튼 조심하세요. 위험한 건물이니까요. 이지은이 밖으로 나왔다. 손이 떨렸다. 들킨 것이다.
이제 더 조심해야 했다. 그날 저녁 이지은은 유진에게 전화했다. 유진아, 위험해졌어. 저들이 눈치챘어. 어떡해요, 선생님? 계획을 앞당겨야 해. 다음 주 예정이었는데 이번 주 안에 움직일 거야. 이번 주요?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더 기다리면 저들이 증거 없앨 수도 있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이지은은 후배 형사에게도 연락했다. 민수야, 이제 움직여야 할 것 같아. 누나, 아직 준비 부족한 거 아니에요? 증인이 11명밖에 안 되잖아요. 더 기다리면 위험해. 저들이 알아챘어. 내일 모레 금요일에 동시 고발할 거야. 경찰서 말고 검찰로 직접 갈게. 그리고 언론사 세 곳에도 동시에 제보할 거야. 알겠어요. 제가 믿을 만한 검사 한 명 섭외할게요. 청소년 성범죄 전담하는 사람이에요. 고마워. 그리고 민수야, 위험할 수도 있어. 10년 전처럼. 알아요, 누나. 조심할게요. 누나도 조심하고요. 그날 밤 이지은은 모든 자료를 세 곳에 백업했다. 클라우드, 외장하드, 그리고 신뢰하는 변호사에게.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분위기가 이상했다. 복도에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 교실로 가보니 3분의 1이 결석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한 학생이 작게 대답했다. 오빠들이 오늘 학교 오지 말라고 했대요. 무슨 오빠들? 태수 오빠요. 문자 돌렸대요. 오늘 학교에서 큰일 난대요. 이지은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저들이 먼저 움직이려는 것이었다. 점심시간 이지은은 유진을 찾았다. 유진이 보이지 않았다. 전화를 걸었다. 꺼져 있었다. 정미숙에게 달려갔다. 정 선생님, 유진 봤어요? 아니요. 오늘 학교 안 왔던데요? 전화도 안 받아요. 뭔가 잘못됐어요. 이지은은 유진의 집으로 달려갔다. 집은 비어 있었다. 이웃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유진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까 아침에 남자애들 몇 명이 데리고 가던데요? 학교 가는 줄 알았어요. 몇 시예요? 한 7시쯤? 이지은은 다시 학교로 달렸다. 구간으로 향했다. 문이 잠겨 있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제발 보내주세요. 유진이었다. 이지은은 문을 발로 찼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문이 열렸다. 안에 유진이 의자에 묶여 있었다. 옆에 태수와 그의 무리가 있었다. 선생님까지 오셨네요. 딱 좋네. 태수가 비웃었다. 이지은이 앞으로 나섰다. 당장 유진을 풀어. 풀어요? 왜요? 얘가 선생님한테 거짓말했잖아요. 우리가 나쁜 짓 한다고. 거짓말쟁이는 혼내줘야죠. 거짓말이 아니야. 전부 사실이고 증거도 다 있어. 태수의 표정이 굳었다. 증거요? 무슨 증거? 녹음, 사진, 명단, 증언. 전부 다 있어. 그리고 금요일에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넘길 거야. 태수 뒤에 있던 남학생 하나가 이지은에게 다가왔다. 손에 뭔가 들려 있었다. 선생님, 그럼 큰일 나는데요? 우리도 선생님도. 이지은이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다른 남학생이 뒤에서 붙잡았다. 태수가 천천히 다가왔다. 선생님, 10년 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참견하다가 결국 조용해졌죠. 선생님도 조용해지실래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 소리였다. 태수가 당황했다. 뭐야? 경찰은 왜 와? 이지은이 웃었다. 내가 미리 불렀거든. 오늘 아침에. 혹시 몰라서. 문이 벌컥 열렸다. 경찰 5명이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이 이지은의 후배 형사 민수였다. 이지은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늦지 않았네. 저 학생들 전부 현행범으로 체포해. 감금, 협박, 폭행 미수. 태수와 무리들이 체포됐다. 유진이 풀려났다. 유진이 이지은을 껴안고 울었다. 선생님,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끝났어.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학생들을 체포하는 건 쉬웠다. 하지만 뒤에 있는 어른들, 진짜 악마들을 잡는 건 더 어려웠다. 태수와 일진 무리가 체포된 다음 날 학교는 난리가 났다. 학부모들이 몰려왔고 교육청에서 조사관이 나왔다. 하지만 이지은은 알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금요일 아침 이지은은 검찰청으로 향했다. 민수가 섭외한 검사 박현정 검사를 만났다. 40대 중반의 여성 검사였다. 청소년 성범죄 전담으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다. 이지은 선생님이시죠? 민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박현정 검사가 악수를 청했다. 이지은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여기 모든 증거 있습니다. 명단, 녹음, 사진, 증언서. 박현정이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건 조직적 성매매 알선에 인신매매까지.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3년간 최소 48명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0명 넘을 겁니다. 100명이요? 네. 성매매만 시키고 임신 안 된 학생들은 기록에 안 남았거든요. 박현정이 녹음 파일을 들었다. 교감과 브로커들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한 건당 3천만 원, 입양 알선, 토요일 펜션 약속. 모든 게 명확했다. 이 정도면 구속 기소 충분합니다. 당장 영장 청구할게요. 검사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뭔데요? 10년 전 화명여고 사건도 같이 수사해 주세요. 제 조카가 거기서 죽었거든요. 자살로 처리됐는데 실은 살인이었어요. 박현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화명여고 사건? 그거 당시에 무혐의 처리된 거 아닌가요? 증거 인멸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녹음에서 저들이 직접 인정했어요. 조카를 정리했다고. 알겠어요. 재수사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파보죠. 검찰청을 나오며 이지은은 언론사로 향했다. 세 곳의 기자들을 동시에 만났다. 탐사 보도팀 기자들이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한 기자가 서류를 보며 물었다. 전부 사실입니다. 직접 보고 들은 거예요. 학교 측 입장은? 부인하겠죠. 근데 증거와 증인이 있어요. 피해 학생 11명이 증언할 준비돼 있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특종이네요. 언제 기사 내도 됩니까? 검찰이 영장 집행하는 날 동시에 내주세요. 내일 모레쯤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제대로 써드리죠. 일요일 오후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움직였다. 교감은 집에서 체포됐다.
브로커 2명도 사무실에서 잡혔다. 그리고 구간 3층의 비밀방이 압수수색됐다. 같은 시각 세계 언론사가 동시에 기사를 냈다. 한 학교에서 100명 넘는 학생들이 조직적 성매매와 불법 출산 강요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인터넷이 들끓었다. 댓글이 폭주했다. 분노, 충격, 슬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며 분노했다. 월요일 아침 학교 앞에는 기자들과 학부모들이 몰려들었다. 학교는 임시 휴교됐다. 교육청 장관이 직접 나와서 사과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어떻게 3년 동안이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몰랐냐는 것이었다. 이지은은 유진과 다른 피해 학생들을 보호시설로 옮겼다.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학생들이 위험할 수 있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유진이 불안하게 물었다. 아직 아니야. 재판이 남았어. 너희가 법정에서 증언해야 해. 무서워요. 알아. 근데 유진아, 너희가 말하지 않으면 저들은 또 빠져나가. 10년 전처럼.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요. 우리 모두 할게요. 화요일 교감과 브로커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했다. 하지만 더 큰 물고기들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태수의 아버지 김철호는 여전히 자유로웠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검찰에 출석했지만 아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제 아들이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로서 관리를 못한 건 죄송하지만 직접 관여한 건 아닙니다. 박현정 검사가 녹음을 틀었다. 10년 전 화명여고 사건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덮었더라. 이게 무슨 소립니까? 김철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목소리 감정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10년 전 계좌 추적도 들어갔어요. 당시 5억 원 이체한 기록 나오던데요? 김철호가 말을 잃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검사님, 10년 전 일은 공소시효가, 살인은 공소시효 없습니다. 박서연 학생 사망 사건, 재수사 들어갑니다. 이지은은 검찰청 복도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김철호가 조사실에서 나오는 걸 봤다. 10년 만에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김철호가 이지은이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김철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10년 전에도 해봤잖아. 조카 하나 정리하니까 형사년이 바로 입 다물더라. 김철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건 언제? 당신들이 구간에서 얘기할 때 녹음했어요. 살인 교사 인정하시는 거죠? 김철호가 뒤로 물러섰다. 변호사가 황급히 끌고 갔다. 이지은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10년을 기다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날 저녁 이지은은 서연이 묘 앞에 섰다. 서연아, 이모가 늦었지? 10년이나 걸렸어. 근데 이제 거의 다 잡았어. 너를 죽인 놈들, 이번엔 한 명도 안 놓칠게. 바람이 불었다. 마치 서연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수요일 추가 영장이 발부됐다. 김철호, 그리고 10년 전 화명여고 사건 관련자 5명. 모두 구속됐다.
학교에서는 추가 피해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용기를 낸 11명을 보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입을 열었다. 20명, 30명, 50명. 숫자는 계속 늘어났다. 정부에서 특별조사단이 꾸려졌다. 전국의 다른 학교들도 조사에 들어갔다. 광명여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비슷한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이지은의 싸움은 한 학교를 넘어 전국적인 운동이 됐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법이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판이 남았다. 법정에서 최종 승리를 거둬야 했다. 재판은 석 달 후에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다. 피고인은 총 23명. 교감, 브로커, 일진 학생들, 그리고 김철호를 포함한 성매수자들. 방청석은 가득 찼다. 언론, 시민단체, 학부모들. 모두가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피고인들은 청소년 성매매 알선, 성매수, 인신매매, 감금, 폭행, 그리고 살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측 입증을 시작하십시오. 박현정 검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성매매 사건이 아닙니다. 한 학교가 시스템이 되어 3년 동안 100명이 넘는 청소년을 착취한 조직 범죄입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유진이었다. 유진이 증인석에 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3년 동안 성매매를 강요당했습니다. 거절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어요. 2학년 때 임신했고 학교 구간에서 출산했습니다. 아기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입양됐어요.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증인, 당신이 돈을 받은 건 사실이죠? 네, 받았습니다. 그럼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유진이 울먹였다. 자발적이 아니에요. 협박당한 거예요. 하지만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고요. 무서웠어요. 죽인다고 했어요. 박현정 검사가 일어섰다. 이해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적절한 질문하세요. 두 번째 증인은 정미숙 보건교사였다. 저는 3년 동안 48건의 임신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학교 측 지시로 비밀에 붙였고 구간으로 보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직접 지시했어요. 세 번째 증인은 청소 아주머니였다. 저는 10년 넘게 이 학교에서 일했어요. 구간에서 여러 번 아기 울음소리 들었어요. 한밤중에 수상한 차들이 드나들었고요.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증인이 계속 나왔다. 피해 학생 15명이 차례로 증언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다. 협박, 감금, 강요, 출산, 입양. 일주일째 되는 날 결정적 증거가 제출됐다. 이지은이 녹음한 파일이었다. 법정에 교감과 브로커들의 대화가 울려 퍼졌다. 한 건당 3천만 원. 이번 달 실적 괜찮네. 1학년 신입생 중에 후보 10명 찍어뒀어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재판장의 표정도 굳었다. 다음은 김철호의 녹음이었다. 10년 전에도 해봤잖아. 조카 하나 정리하니까 형사년이 바로 입 다물더라. 방청석이 술렁였다. 김철호가 고개를 숙였다. 박현정 검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재판장님,
이 발언은 10년 전 박서연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자살로 처리됐으나 실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살해한 것입니다. 김철호의 변호인이 일어섰다. 이에 있습니다.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녹음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피고인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박서연 학생 사건은 별도로 수사 중이므로 이 재판에서는 참고만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2주째 피고인 측 변호가 시작됐다. 하지만 변명은 허술했다. 제 의뢰인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믿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단지 장소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제 의뢰인은 상부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3주째 최종 변론이 시작됐다. 박현정 검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 사건의 피해자는 112명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17명이 출산했고 나머지는 성매매만 강요당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13살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피고인들은 3년 동안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을 이용해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에게 최고형을 구형합니다. 변호인 측 최종 변론도 이어졌지만 힘이 없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다. 석주 후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다시 가득 찼다. 이지은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유진과 다른 피해 학생들이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모두 숨을 죽였다. 피고인 김태수, 징역 15년. 피고인 이윤혁, 박성호. 각 징역 12년. 일진 학생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교감 장민수, 징역 20년. 피고인 브로커 최진석, 박용준, 각 징역 18년. 피고인 김철호, 징역 25년.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져나왔다. 피해 학생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극히 중대하고 악질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교육기관이 범죄의 온상이 된 것은 우리 사회의 수치입니다. 피해자들에게는 국가와 학교가 보상하도록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권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재판이 끝났다. 이지은은 방청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10년이 걸렸다. 하지만 마침내 해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 선생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이지은이 마이크 앞에 섰다. 10년 전 제 조카 서연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저는 형사였지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오늘 서연이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이제 서연이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모가 해냈다고. 기자들이 박수를 쳤다. 시민들도 함께 박수쳤다. 유진이 이지은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린 아직도. 아니야 유진아. 너희가 용기 내줘서 가능했어. 너희가 진짜 영웅이야. 피해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껴안았다. 지옥 같았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선고 공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다. 광명여자고등학교는 폐교됐다.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전학했고 건물은 철거될 예정이었다. 이지은은 더 이상 교사가 아니었다. 대신 피해자 지원 센터를 만들었다. 성폭력과 성매매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을 돕는 곳이었다. 센터 이름은 서연이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서연의 집. 이곳에서 피해자들은 상담을 받고 법률 지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어느 봄날 유진이 센터를 찾아왔다. 1년 만이었다. 선생님, 유진의 얼굴이 밝아져 있었다. 예전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졌다. 유진아, 어떻게 지냈어? 좋아요. 검정고시 붙었어요. 그리고 대학도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유진이 합격증을 보여줬다. 사회복지학과였다.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 같은 아이들 돕고 싶어요. 이지은이 유진을 껴안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유진만이 아니었다. 다른 피해 학생들도 하나둘 회복하고 있었다. 학업을 계속하는 학생, 직업 훈련을 받는 학생, 심리 치료를 받는 학생. 각자의 속도로 치유되고 있었다. 센터에서는 매주 모임이 열렸다. 피해자들끼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었다. 처음엔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져요. 저도요. 악몽도 줄어들었어요. 우리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이지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진짜 승리였다. 법정에서 이긴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어느 날 정미숙 보건교사가 센터를 찾아왔다. 이 선생님, 저도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정 선생님? 제가 학교에서 못했던 것들을 여기서 하고 싶어요. 속죄하고 싶어요. 이지은이 손을 내밀었다. 속죄는 필요 없어요. 선생님도 피해자였으니까. 대신 함께 일해요. 더 많은 아이들 돕자고요. 정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악수했다. 센터는 점점 커졌다. 변호사, 의사, 상담사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기부금도 모였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도 움직였다. 학교 내 성범죄 예방 시스템이 강화됐다. 의무신고 제도가 생겼고 피해자 보호 법안이 통과됐다. 전국의 학교들이 점검을 받았다. 광명여고 같은 사례가 또 발견됐다. 하지만 이번엔 빨리 대응할 수 있었다. 시스템이 생겼으니까. 1년 후 이지은은 서연이 묘를 다시 찾았다. 서연아, 이모 왔어. 오늘 좋은 소식 있어서 왔어. 이지은이 신문을 펼쳤다. 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됐대. 서연이 법이라고 이름 붙였어.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법이야. 이제 너 같은 아이들이 더 잘 보호받을 거야. 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미안했어, 서연아. 10년 전엔 못 지켜줘서. 근데 이제는 달라. 너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았어. 112명이 살았어.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을 거야. 이지은은 꽃을 놓고 절을 했다. 고마워, 서연아. 내가 있어서 이모가 포기하지 않았어. 사랑해. 묘지를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센터에서 온 전화였다. 선생님, 새로운 상담 신청이 들어왔어요. 15살 여학생인데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대요. 이지은이 차에 올라탔다.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또 다른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또 다른 유진이가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이지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막 시작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유진이 있었고, 정미숙이 있었고, 112명의 생존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가 있었다. 차를 몰며 이지은은 생각했다. 세상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악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싸우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언젠가 승리할 것이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서면 되니까. 센터에 도착했다. 대기실에 한 여학생이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떨고 있었다. 이지은이 다가갔다. 안녕, 기다렸지? 이름이 뭐야? 여학생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지우예요. 지우야, 괜찮아. 이제 안전해. 여기선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해. 천천히 얘기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우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됐다.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다. 이지은은 노트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도 끝까지 들을 것이다. 이 아이도 끝까지 지킬 것이다. 왜냐하면 이지은은 약속했으니까. 서연이에게, 유진이에게,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다고. 한 여자의 10년 복수가 100명의 아이들을 구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다.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 다시 일어선 자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선고 공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다. 광명여자고등학교는 폐교됐다.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전학했고 건물은 철거될 예정이었다. 이지은은 더 이상 교사가 아니었다. 대신 피해자 지원센터를 만들었다. 성폭력과 성매매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을 돕는 곳이었다. 센터 이름은 서연이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서연의 집. 이곳에서 피해자들은 상담을 받고 법률 지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어느 봄날 유진이 센터를 찾아왔다. 1년 만이었다. 선생님, 유진의 얼굴이 밝아져 있었다. 예전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졌다. 유진아, 어떻게 지냈어? 좋아요. 검정고시 붙었어요. 그리고 대학도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유진이 합격증을 보여줬다. 사회복지학과였다.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 같은 아이들 돕고 싶어요. 이지은이 유진을 껴안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유진만이 아니었다. 다른 피해 학생들도 하나둘 회복하고 있었다. 학업을 계속하는 학생, 직업 훈련을 받는 학생, 심리 치료를 받는 학생. 각자의 속도로 치유되고 있었다. 센터에서는 매주 모임이 열렸다. 피해자들끼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었다. 처음엔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져요. 저도요. 악몽도 줄어들었어요. 우리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이지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진짜 승리였다. 법정에서 이긴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어느 날 정미숙 보건교사가 센터를 찾아왔다. 이 선생님, 저도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정 선생님? 제가 학교에서 못했던 것들을 여기서 하고 싶어요. 속죄하고 싶어요. 이지은이 손을 내밀었다. 속죄는 필요 없어요. 선생님도 피해자였으니까. 대신 함께 일해요. 더 많은 아이들 돕자고요. 정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악수했다. 센터는 점점 커졌다. 변호사, 의사, 상담사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기부금도 모였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도 움직였다. 학교 내 성범죄 예방 시스템이 강화됐다. 의무신고 제도가 생겼고 피해자 보호 법안이 통과됐다. 전국의 학교들이 점검을 받았다. 광명여고 같은 사례가 또 발견됐다. 하지만 이번엔 빨리 대응할 수 있었다. 시스템이 생겼으니까. 1년 후 이지은은 서연이 묘를 다시 찾았다. 서연아, 이모 왔어. 오늘 좋은 소식 있어서 왔어. 이지은이 신문을 펼쳤다. 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됐대. 서연이 법이라고 이름 붙였어.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법이야. 이제 너 같은 아이들이 더 잘 보호받을 거야. 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미안했어, 서연아. 10년 전엔 못 지켜줘서. 근데 이제는 달라. 너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았어. 112명이 살았어.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을 거야. 이지은은 꽃을 놓고 절을 했다. 고마워, 서연아. 내가 있어서 이모가 포기하지 않았어. 사랑해. 묘지를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센터에서 온 전화였다. 선생님, 새로운 상담 신청이 들어왔어요. 15살 여학생인데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대요. 이지은이 차에 올라탔다.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또 다른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또 다른 유진이가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이지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막 시작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유진이 있었고, 정미숙이 있었고, 112명의 생존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가 있었다. 차를 몰며 이지은은 생각했다. 세상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악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싸우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언젠가 승리할 것이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서면 되니까. 센터에 도착했다. 대기실에 한 여학생이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떨고 있었다. 이지은이 다가갔다. 안녕, 기다렸지? 이름이 뭐야? 여학생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지우예요. 지우야, 괜찮아. 이제 안전해. 여기선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해. 천천히 얘기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우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됐다.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다. 이지은은 노트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도 끝까지 들을 것이다. 이 아이도 끝까지 지킬 것이다. 왜냐하면 이지은은 약속했으니까. 서연이에게, 유진이에게,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다고. 한 여자의 10년 복수가 100명의 아이들을 구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다.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 다시 일어선 자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작게나마 관심이 갔다면 댓글에 관심이라고 남겨주세요.